김재용의 탐나는 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1년 새해에도 탐나는 재테크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 예, 오늘 찐 슈퍼 개미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주식 시장에 뛰어든 지 2년 만에 수십억의 수익을 냈던 분입니다. 진정한 투자 고수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세무 관련 얘기를 오늘 드디어 하는구나 네, 했는데 상담하려고 그랬죠. 그게 아니에요. 슈퍼 게임이시고 네. 당장 제가 뵙자마자 궁금한 질문이 그럼 슈퍼 게임이라는 앞에 이름이 붙으려면 어느 정도의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먼저 궁금하다. 주식 투자의 3대 주체가 있는데요. 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그리고 일반 투자자. 네. 근데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그냥 여태까지 통설적으로 개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다 개미고요. 그 중에서 이제 슈퍼 개미라는 표현은 금액을 뭐 몇백억을 하면 슈퍼 개미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한 종목에 5% 이상의 지분을 매수하게 되면 법적으로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5% 이상 보유를 한 사람을 슈퍼개미라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젊었을 때부터 주식 투자 오래 지금 20년 이상 해왔는데 5% 이상 지분 공시한 거는 한 5년 좀 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놀랍네요. 뭐가요? 한 회사의 주식을 5% 정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근데 슈퍼 게임이죠. 일단 주식회사라고 하면은 기본 자금 이렇게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5% 회사마다 라고 이제 하면 다른 거겠지. 네. 사실은 뭐 삼성전자 같은 거를 5% 갖고 있을 수 없죠. 네, 개인 투자자가. 그렇죠. 삼성전자는 지금 시총이 500조가 넘었으니까 네. 500조에 5%만 해도 뭐 계산이 아예 안 되는 수준이죠. 네. 그런데 뭐 시장에는 또 1000억, 2000억짜리 이런 것들도 꽤 있으니까 네. 1000억에 5%면 50억이죠. 네. 그리고 2000억에 5%면 100억이고. 와. 그래서 제가 한 2017년 경에 네. 한 시가총액 한 2천억 정도 되는 회사 한 9%까지 지분을 야. 보유하고 공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오늘 슈퍼게임이 이 세무사님의 주식 가방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그 가방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서부터 하나요? 예. 그러면 여기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 써야겠네. 제가 하나는 맞추. 아니, 제일 좋다라기보다도 한 5개를 그냥 고르는 개념으로 그냥 하죠. 순위는 상관없이 예. 그냥 5개. 5개를 고르는 제약 바이오. 네, 제약 바이오 들어가. 순위랑 상관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1등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하니까. 왜냐하면 탑픽으로 뽑은 건 아니고요. 적어도 그냥 한 5개 중에 5개 하나. 업종 정도 하면은 만약에 4개 업종 하면 굳이 낄 필요는 없는데 5개 정도 하면 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해에 엄청났죠, 제약 바이오. 그 다음 그린 뉴딜, 4등은 전기전자, 전기전자. 4등은 전기전자, 반도체. 3등은 반도체. 네. 근데 사실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한마디로 합칠 수도 있거든요. 하나는 제가 맞추면 안 될까요? 네. 자동차 집으려고 하셨다면 잡으세요. 자동차 맞는 것 같은데? 네. 그죠? 이건 컨닝이에요, 제가. 그러면 1등을 맞춰보세요. 1등. 1등은요. 1등. 플랫폼. 네? 플랫폼. 헬스케어. 전에 우리 헬스케어 태양광. 저는 2차 전지를 2차 전지. 2차 전지가 뭐예요? LG 화학 이런 거죠.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예. 드려볼까요? 사실은 자동차는 뭐고 2차 전지는 뭐냐고. 거기 들어가는 예,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들어봐요. 알았어. 아유, 알지도 못하면서 승질도 급하지. 사실은 네. 이 아래에서도 이게 만약에 뭐 10개였다면 저는 엔터랄지 근데 이것도 하나예요. 콘텐츠나 엔터 또는 그린 뉴딜이랄지 인터넷 뭐 네이버 카카오가 인터넷이니까 이런 정도는 진짜 꼽고 싶은데 일단 5개밖에 안 되니까 네. 제가 1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등으로 2차 전지를 뽑은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 자동차가 미래형 자동차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닌 이제 미래형 자동차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럼 미래형 자동차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연료의 미래형, 그리고 주행의 미래형. 그러면 주행의 미래형은 자율주행이에요. 네. 그리고 연료의 미래형은 수소. 전기차 네. 또는 수소차. 근데 지금 수소차보다는 사실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훨씬 테슬라 영향으로 네. 전기차가 훨씬 많이 사람들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보급이 끝났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작이죠. 시작이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주변에 제가 여태까지 최근 1, 2년 동안 얻어 탄 차가 뭐 한 20번은 되겠죠. 한 달에 한 번만 쳐도 테슬라 딱 두 번 얻어 탔어요. 아직 멀었다는 그 거죠. 10명 중에 한 네. 명도 안 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기차가 시작이고 또 하나는 테슬라가 아니고 전기차 예. 세계적으로 우리 현대차도 만들고 뭐 유럽의 폭스바겐이나 이런 음. 회사들도 만들잖아요. 그러면 중국이랄지 유럽이랄지 미국이랄지 이런 흐름을 보면 현재 개솔린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게 무슨 취향의 차이가 아니고요. 거의 법적 의무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환경 보호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린뉴딜도 중요한 건데 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는 전기차가 계속 확산이 될 테니까 이거는 성장성도 있고 그리고 이익성도 지금 보장이 되고 있어요. 네. 거의 몇 년치 수주가 막 다 돼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익성하고 성장성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2차 전지를 1순위로 뽑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복받은 나라예요. 2차 전지 대형주가 3개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뭐 대형주는 언급해도 되겠죠. 그러면 LG화학, 대형주는 다 아시잖아요. 삼성 LG화학, SDI. 삼성 SDI, 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SK 그게 다 대형주란 말이죠.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 될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를 꼽으면 이제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저는 당장은 이익성이 있는데 아직 자율주행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특히 최근에 애플과 현대차의 관계가 뉴스가 네. 되면서 현대차가 올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당장은 확정된 재료로 나오지 않지만 언젠가는 나올 확률도 있고요. 또 애플과의 관계성이 확정으로 사실이 아니다 할지라도 현대차 자체도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래형 자율차가 앞으로의 새로운 먹거리일 것이고 전기차 사업은 벌써 하고 있으니까 네. 분명히 미래형 자율차에 계속되는 도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를 꼽았고요. 네. 두 개가 하나 같지만 이건 약간 자율주행에 좀 네. 그걸 둔 저건 거고. 사서 장기 보유를 해야 될 주식이네. 장독대 그냥. 네. 묻어? 네. 장담. 발효를 시켜 발효. 이럴 땐 의견이 아주 딱딱 잘 맞네. 세 알았어. 번째 반도체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빼고는 시장 얘기가 안 되니까 네. 뭐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고 네. 2위가 SK 하이닉스니까 시장은 지금 분명히 상승장이고 네. 또 삼성전자의 주가가 사실은 5만 원대 6만 전자 얘기가 나왔었는데 6만 원을 돌파하고 7만 원, 8만 원, 9만 원을 정말 쉽게 갔거든요. 10만 전자 그 얘기가 있고 12만 전자까지도 얘기하던데 가겠죠. 뭐. 가능해? 자율주행차엔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 성장주고요. 네. 성장주라는 얘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4차 산업혁명에서의 반도체의 역할은 무시 못해요. 특히나 그냥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합쳐버리면 비메모리. 이거 무슨 네. 바둑 해설하는 것 같다. 이거 이렇게 합쳐버리면 네. 비메모리 반도체로 해버리면 정말 4차 산업의 핵심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게 작은 뭐 스마트폰이랄지 자율주행차랄지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세 번째로 반도체를 뽑았고 네 번째 전기전자도 마찬가지니까 반도체 산업이 아닌 전기전자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LG전자. 오 근데 주식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지금 제 얘기를 생각은 하는데 정확히 다 이해 알기는 다 할 일도 아는데 없어요.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전기전자에 반도체가 아닌 전기전자 회사들이 많아요. LG전자도 있고요. 네. 그리고 LG 이노텍도 있고요. 네. 뭐 그런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네. 뭐 이런 종목들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전반으로 보면은 분명히 굉장히 역할을 할 것이다. 디스플레이 다 들어가니까. 네,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중에도 논란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없는 재무제표상에 뭐 이익이 없는 회사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 봤잖아요. 지금도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저 어렸을 때 우리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야 먹고 죽을래도 돈 없어 뭐 이러는데 아직도 살아계시거든요. 다들 우리는 오래 사는 게 꿈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오래 살게 해주는 회사가 제약바이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임에도 마스크를 끼고 있고 굉장히 치료제를 빨리 기다리고 있고 백신을 기다리고 있죠. 그럼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또 어떤 질병, 특히나 아직 정복되지 않은 암이라는 질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많은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뭐
면역 항암제 또는 표적 항암제 이런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또는 지금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저는 제약바이오주는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지금 특혜를 받은 상태고 약간의 거품이 빠질 수 있지만 약간의 거품이 빠지면 다시 또 올라가는 시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성장주 개념에서 이렇게 좀 다섯 종목을 다섯 업종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쉬운 종목, 아쉬운 헬스케어. 업종이요? 아쉬운 업종이 헬스케어요. 네. 사실 아까 헬스케어랑 제가 제약바이오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나 세트로 봤듯이 네. 제약바이오랑 헬스케어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예. 이 이제 코로나 이것도 끝나가고 이러면은 여행, 네. 뭐 항공사나 여행사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거라 그러는데 사실이에요? 그거는 직관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사실이지요. 왜냐면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그랬어요. 위축된 대표적인 업종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 여행 아무도 못 가잖아요. 뭐 쇼핑도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행 관련주 또는 유통, 면세점 관련주 네, 면세점.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지금 매출이나 실적이 안 좋고 그런 악영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바닥이죠. 그러면 당연히 역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얘네가 올라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에 안 넣은 이유는 뭐냐면 저는 여기에 넣은 것들은 1년, 2년, 3년, 4년 길게 보고 넣은 거고요. 근데 말씀하신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 때문에 못 올랐던 종목들이 오르겠지. 단기적으로 근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 코로나 이전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성장주냐 또는 내가 오래 갖고 있을 종목이냐는 코로나 이전을 생각하면 돼요.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인지 알고 있었고요. 코로나 이전에도 2차 전지가 좋은 회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 여행이랄지 건설 이런 텍트주 소위 말하는 텍트주죠. 콘텍트주. 코로나 이전에도 여기 콘텍트주들이 잘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게 단기 반등을 할 수는 있지만 3년, 5년, 10년의 텀을 본다면 그런 종목들을 장기 보유하기는 저는 예.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장독대는 아니에요. 그냥 유리병에 담가. 그러니까 빨리 먹고 치우는. 주식 되게 잘하시는데 비율도 너무 적절하게. 근데 주식이 한 주도 없습니다. 말만 잘해 말만.